자, 본격적으로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솔직히 나는 그렇게 꼭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의 부모, 김건희 여사의 뭐 오빠, 뭐 김건희 본인, 또 내지는 우리 뭐 대통령. 여러분들이 이 곳하고 연결이 아주 직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양평을 잇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제 이 문제였는데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국토교통부의 대처를 보면은 새로 바뀐 게 좋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또 그 말은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함께 모시고 양평 고속도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 본인 소개 좀 다시 한번 잘해주세요. 제가 잘 못해서. 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저번에 한번 나오셨지만, 네. 그 의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출연하게 됐네요. 이 고속도로 싸움 과정에서 제명이 됐고, 지금 법적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예, 법적 투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난 18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있었고요. 심리에서는 어쨌든 우리 판사님께서도 좀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하셨고 30일 날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가처분 사건은 이렇게 특히 이런 종류의 하신 사건은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그래요. 혹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가처분에서 인용되는 그것이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그 만족적 가처분에 대해서는 잘 안 해줘요. 아, 그래요? 그리고 판사님들이 앞에서 되게 막 친절하게 억울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거나 네. 뭔가 되게 네 말이 맞다, 쟤네들 되게 이상한 애들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뭐 우리가 꿈에 부풀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판사님, 우리 막 너무 기뻐해. 판사가 나의 말을 잘 들어줬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결론은 기각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결국 네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건데 본격적인 재판도 해보지 않고 증거도 아직 부실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말만 듣고서 니네가 원하는 그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 줄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 그 정도 소명된 건 의미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이번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판사님마다 또 상황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이지만 또 인정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직 30일까지 시간이 있으면은 계속 서면을 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장을 반복적으로 간결하게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정리해서 판사님께 읍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객관적 자료를 계속 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만족적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은 20%도 안 된다. 예, 정말 중요한 팁을 제가 드렸으니까 법률 상담비 10만 원 내시고 있다 하세요. 네.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회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를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였죠. 지금은 어떻게 좀 다 해결됐는지, 단식 농성은 끝났는지, 그 이후 상황은 달라졌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2023년 올해 5월 8일에 갑자기 국토부에서 그 노선을 변경하겠다, 종점을 바꾸겠다라는 공식 발표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공식 발표를 통해서 노선 변경 사실을 알게 됐고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고 지역에서도 왜 바꾸려고 하느냐, 누가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 확인을 계속하고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러던 중에 7월 6일에 그 국토부 장관이 돌연 백지화 선언을 한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지역에서는 이 노선의 종점을 둘러싸고 갈등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지역 분위기는 양평 군수를 비롯한 양평 군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그리고 다수의 지방 의원들도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밀리고 고립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원안을 갑자기 변경시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역 언론을 비롯한 관변 조직들 모두가 동원돼서 변경 노선을 밀어붙이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밀리고 고립되는 그런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좀 투쟁하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오늘 108일째. 네, 아직까지 단식이 하고 있어요? 아니고요. 천막 농성 108일째고요. 깜짝 네, 놀랐어요. 단식은 9일간 했습니다. 9일간 하고, 아이고. 예, 저희가 지금은 농성 천막은 유지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 진실이 많이 드러났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또 모든 정황이 이 국정농단이다. 확인이 됐군요. 네, 이렇게 확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특히나 단식이라는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저희가 공흥지구가 또 양평에서 몇 해 전에 부동산 비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네네. 보니까 성명서도 냈는데 이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대통령 부부 땅 그리고 처가의 땅이 넓게 자리 잡고 있고 축구장 크기 3개 정도 확인된 토지가 있더라. 그리고 가족회사인 ESIND 소유 토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있네요. 이 상황에서 지금 휴게소 뭐 이런 이권에도 또 네. 지금 개입이 되어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대통령 처가 있는 곳으로 옮겨진 것만 해도 네. 지금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한 큰 의욕을 주고 있는데, 그 옮겨진 땅에서 아주 가까운 거의 1km가 안 되는 지점에 남양평 IC라는 IC가 있고 이제 거기 휴게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휴게소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그 휴게소가 만들어지면은 직영이 대부분이고 도로공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대부분 운영권만 주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고, 네. 아주 일부는 민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자 같은 경우도 100% 민자를 투자해서 운영권을 보통 한 25년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그 국비를 들여서 도로공사가 이미 85%까지 거의 완성되어 있는 단계에서 민자로 전환을 하고, 그 15%만 민자가 참여를 했는데 운영권을 15년 주는, 네. 그 아무리 산수가 안 맞는 그런 특혜를 줬는데 마침 그게 대통령의 동문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리고 휴게소가 208개가 지금까지 이제 네. 조성이 됐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런 민자와 직영을 혼합한 방식으로 됐고 대통령 동문에게 주어진, 그래서 비리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되고 이게 있습니다. 강상면 종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 남한강 휴게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네. 이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바로 대통령 대학 동문 업체가 하는 네. 그런 곳이다라는 건가 봐요. 게다가 원래 한국도로공사가 투자 비용의 85%인 229억을 들여가지고 네. 남한강 휴게소를 거의 다 지었는데 네. 갑자기 이게 민간 투자 참여를 바뀌면서 민간 투자자는 겨우 15%만 내고 이거를 먹었다. 네, 네. 손쉽게 말하면 먹었다. 예? 네.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뭐 이재명 대표 보고 뭐 백현동이니 어디니, 응? 뭐 니네가 그렇게 이득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못 남겼으니 배임이다 그러고 괴롭히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은데요. 야, 진짜 이런. 그러니까 내가 신기한 게 뭐 하나 하면 이렇게 이건들이 많군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것도 이건, 이것도 이건, 이것도 이건 이게 많네요. 네, 역시 맞습니다. 권력이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살았어요. 네. 우리는 평생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양평에는 아까 양평 공흥지구에 네.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이제 대통령 장모에게 특혜를 줘서 인허가를 특별히 내줘서 수변구역에 네. 그렇게 이익을 주고, 지금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서 또 이익을 주고, 이번 네. 휴게소를 만들어서 또 이익을 주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착하네. 혼자 안 먹고 여러 명이 나눠 먹네.
근데 여기서 특혜 의혹이 벌어지니까 그 당사자는 아니다. 네. 관련 업체는 나는 오히려 손해다. 가장 네. 비싸게 입찰했다. 네.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특혜 의혹이 아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이 네. 사람들. 우선 거의 건설이 다 돼가는 네. 그 국비로 해도 당연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갑자기 민자를 예, 전환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그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분석이 됐는데 변경 노선이 더 좋아서 옮겼다 하면은 이해가 갈 텐데 종점을 먼저 옮겨놓고 경제성 분석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IC의 휴게소를 민자 혼합으로 전환해놓고 경제성 분석을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제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 네네. 그래서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고. 아니 그리고 강상 면환이 뭐 종점거리가 네. 7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해놓으면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이득이야 막 이러면서 또 무슨 보고서 같은 걸 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지금 꼼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10월 5일에 그 국감을 앞두고 국토부에서 또 갑자기 BC값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한노선의 BC값을 발표하고 그 교통량 BC값은 비용은 예탄에 비해서 그 변경안이 발표하기로는 약 1,000억 가량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예타 보고서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3,000억 가깝게 증가합니다. 근데 뭐 비용이? 네. 근데 본인들의 주장대로 약 1,000억이 증가한다고 해도 이 BC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1,000억 비용보다 편익이 우수하다라는 네. 결과가 나야 BC값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BC값을 발표하면서 어떤 조작과 꼼수가 있었는지 또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국감을 통해서도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첫 번째는 그 예타안의 BC값을 축소합니다. 이 점표인데요. 예타안은 예타 당시에 BC값이 0.82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우측에 보면 예타 반영안이라고 해서 BC값이 갑자기 0.73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BC값을 축소하기 위해서 시점부를 조정을 합니다. 예타 때와 시점부를 그 약 0.3km 정도 줄이면서 네. BC값을 축소를 합니다. 그 주장은 동일 조건으로 하겠다. 그래서 변경되는 대한노선이 그 시점부가 예타 노선과 달랐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BC값을 축소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 부풀리기를 합니다. 예타는 BC값을 축소해서 낮춰놓고 변경안에 대해서는 대한노선에 대해서는 교통량 부풀리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하루 7,000대라고 하셨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약 6,000대 가량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국감에서 이소영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하남시 교산신도시, 왕숙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5만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은 약 1,000대 증가하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본인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그리고 강남 3구의 유발 교통량은 약 4,000대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인구가 160만이에요. 근데 양평 인구가 12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6,000대가량 늘어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BC값을 늘리기 위한 교통량 부풀리기다라는 네.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변경되는 구간, 양평 구간만 교통량이 6,000대가 늘어난다라고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시점부는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IC를 대한노선에만 두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시점부를 동일하게 했다고 하면 종점부도 똑같이 IC를 두어야 된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IC를 두고 조사를 해본 교통량을 분석해 본 게 있어요. 중간 보고서에. 근데 그 예타 노선에 IC만 두고 분석한 결과는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대한 노선보다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동일 조건으로 했을 때는 종점을 변경하지 않은 게 교통량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위원장님,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네, 원래 네. 일타 강사 이러면서 아주 똑똑하다. 그 사람 말은 좀 믿어도 된다. 이런 이미지를 그동안에 내세워 왔는데
이번에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러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국감에서는 원장관은 일타 선동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그 완전히 망했다고 저는 생각이 망했어요? 드는데 그동안 대선 후보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지금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거짓말과 거짓 해명이 그렇죠. 안 맞아요 앞뒤도. 예, 네. 다 드러나 버렸어요.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뭐 처음에는 대통령 처가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있다. 이게 늘공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 그래놓고 금방 또 백지화를 선언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4달 동안 누가 최초로 종점을 변경했는지를 지시했는지 네.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양평 민주당이 했다고 했다가 양평군이 했다고 했다가 용역사가 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결국은 국토부가 지시했다는 것까지 이렇게 다 실토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교통량 조작 그런 과정들이 다 드러나서 지금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일타 강사에서 요즘 조금 바보 행세를 해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일일이 다 저 뒤에 용역사에 물어봐라 직원에게 물어봐라 하면서 발을 빼고 있는 야.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 이거밖에 없죠. 뭐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이런 거. 근데 지역 여론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래요? 지역 여론이? 그럼요. 그 여론이 이제 이게 한 4달 정도 지속되면서 차츰차츰 좀 변해간다라는 걸 저희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 느낍니다. 네. 옛날에 양상면 이런 거 얘기하니까 왜 자꾸 우리를 갈라치게 하냐 빨리빨리 해주지 이랬는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 처음에는 워낙에 저희가 민주당 세가 약하다 보니까 뭐 양평군 국회의원, 지방의원 뭐 할 것 없이 지역 단체들이나 언론 할 것 없이 노선 변경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과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3번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원안 변경안에 대한 지지는 거의 50대 50 정도 나오다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원안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양평군하고 지역 국민의힘당에서는 이제 네. 이슈 지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끈질기게 계속 천막을 유지하면서 싸우고 있는 네. 과정이고 지금 여론은 많이 좀 뒤집혔을 것이고 국감을 통해서 모든 정황은 이게 국정농단이다.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게이트 이권이 모두 돌아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양평군 내에서도 국정조사 가야 되지 않는가. 특검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네. 여론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여론 얘기하셨고 워낙 민주당 세가 약한 곳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진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시댁이 여주인데요. 네. 남편 친구들이 빨갱이라고 해서 못 간 지 오래됐어요. 너무 불쌍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유. 진희님 힘내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기재부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야 우리가 돈 될 테니까 빨리 하자. 이것도 무슨 말이니까. 아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 중심의 제3자 검증을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 될 테니까 얼른 검증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상은 굉장히 궁지에 몰린 네. 그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대안을 계속 들고 나오고 새로운 조작과 꼼수를 부리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선은 지금 새로운 55%나 바뀌고 양평구간 100%가 바뀐 노선을 들고 와서 원안과 비교해서 검증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까딱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 협의를 다시 해야 해서 이 고속도로 사업 자체가 좌초될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검증하기 위한 뭐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건 국민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고 시간을 끌게 되는 상황이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위원장님. 아무래도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역 여론과 총선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지역 축제를 요즘 다녀보면은 그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따뜻해졌다는 거를 느낄 수 있고 아까
빨갱이라고 이제 몰린다 그러는데 시댁도 못 간대요. 예, 요즘 조금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날만 기다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투표하는 날만 기다리겠다. 투표 날. 아주 그냥 배르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사실은 처음에도 본부장 비리가 대선 때도 불거졌지만 그때는 의혹이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보니까 이거는 진실이다. 이거는 국정농단이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드러나서 네네네. 아마 이번 총선에 여주 양평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예, 주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예, 예전에는 그래도 차마 탄핵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못 올렸는데 예. 민주당 사람들에게 네. 읍소를 했어요. 네. 왜 우리 추미애 장관이 탄핵에 동참해라.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지금 얘기하거든요. 예,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감에서 어떤 네. 게 밝혀졌냐면 누가 최초로 종점 변경을 지시했는가가 드러났어요. 누구죠? 드러나서 국토부가 용역사에게 네. 종점 변경이 최초 지시된 게 대통령 바뀌고 용역사 선정되고 열흘 만에 종점 변경 문건이 나왔는데 네. 이것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국토부에서 삭제를? 용역사에게 했는데 네. 그 용역사 담당 상무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두 달 전에 그럼요. 있었던 일인데. 그거 증거인멸이에요. 예,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에이?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그 기억만 되찾으면은 이게 국정농단이 명확하고 바로 탄핵으로 가는 어허. 예, 그런 수순만 남았다고 지금 아, 보여지고 그럼 혹시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일가나 이런 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국토부가 지시했다라고 하지만 그 기간은 가장 대통령이 힘이 세다고 인수위. 하는 인수위 시절이었습니다. 인수위가 그 뭐 출범하고 열흘 만에 용역 착수가 됐고 또 그 열흘 만에 노선 변경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거의 빼박처럼 네.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급박하게 머리를 굴린 좀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까가 저는 가름할 것이다. 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도 그동안 뭐 말로만 했던 것들이 네, 실제적인 네, 네. 증거가 나옴으로써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말에 나온 또 하나의 뉴스, 진짜 주말에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여론조사,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는 ARS를 통한 여론조사 못하게 돼 있고 전화 면접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냥 시간 많고 그다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게 수집이 돼요. 그러니까 ARS를 보통 젊으신 분들 혹은 좀 진보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유리하고 말하자면 이제 더 많이 표집이 되고 이 전화 면접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거기에 응답해주는 분들이 매우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대강대강 거짓말하기도 쉽고. 이 사람들은 여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방법만 바꿀 근데 생각을 아니 근데 하고 여론조사 방법 업체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게 나오니까 아 우리 쪽으로 유리한 조사 방법만 남겨두고 여론을 좀 왜곡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를 듣는데 그거에 어쩔 수 없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끌려가고 지금 이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여론이 저런가 보다 내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여론이 저렇게 나왔다면 나보단 저 여론조사가 맞겠지 이러면서 또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장의 민심이라는 건 숨길 네. 수도 감출 수도 없듯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왔듯이 진짜 현장에 다녀보니까 그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럴 때 막 기뻐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하고 지금 남양평 휴게소 이런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수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민주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민주당을 약간 조금 디스하는 것처럼 말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할 수 없는 게 이제 있었었어요. 워낙 민주당은 협치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협치를 해야 되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저쪽에서 그런 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속 공격만 하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예,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체질 개선을 조금 하고 외부에서 자꾸 못하게 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단합해가지고 막아내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고 좀 사리사욕을 버리고 큰 틀에서 좀 봐주고 그리고 좀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예, 근데 이번에 이런 민주당이 잘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듣는데 이번에 국토위원들은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너무 이소영 의원, 한준호 의원, 박상혁 의원 다들 너무 열심히. 협조가 잘 돼서 네. 아주 진상의 끄트머리까지 지금 네. 가 있다는 데서 좀 칭찬을 해 주시면 아니 좋겠습니다. 칭찬해 주시면 그리고 보니까 많은 게 지난번에 김행 그 네.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할 때도요. 그 위원회 그 상임위원회 권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아주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도망간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토위 네. 김민기 위원장님도 네, 네, 큰건하셨고 그리고 한 90%는 네. 모든 정황을 국정농단이다라는 게 국감을 통해서 좀 드러났고 저희가 그래서 지역에서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100일 넘게 싸웠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뭐 이제 정말 이번에 결실을 봐야 되겠죠. 예, 여기서 또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찾아내고 아니 왜곡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좀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최재관 위원장과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